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이 한겨울밤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?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영하 20도의 산길입니다. 어른도 오르기 힘든 이 가파른 눈길을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작은 아이가 자기 몸집만 한 두꺼운 솜니부를 질질 끌며 헉헉대는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. 아이야,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니? 그 무거운 이불은 왜 들고 가는 거야?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아이는 절대 이불을 놓지 않습니다. 얼어붙은 작은 손이 빨갛게 트다 못해 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말이죠. 아이가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있는 자그마한 산소 앞이었습니다. 아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무덤을 향해 소리칩니다. 할매, 아니 할머니, 저 왔어요. 훈이 왔다고 해. 도대체 이 아이에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깊은 밤에 홀로 할머니 무덤을 찾은 걸까요?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 손에 자란 한 소년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훈이가 고작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죠. 부모님의 이혼. 어린 훈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와 헤어져야 했습니다. 그런데 아버지란 사람은 곧바로 재혼을 하겠다더군요. 거기까진 그렇다 칩시다. 그런데 새로 들어올 새엄마라는 여자가 기가 막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. 나는 남의 애는 절대 못 키우니까 당신이랑 내랑 둘만 살던지 아니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이시더. 세상에 어떻게 핏덩이 같은 자식을 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? 아비라는 작자는 그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훈이 눈치만 보고 있었죠. 그때였습니다. 방문을 박차고 나온 건 다름 아닌 훈이 할머니였습니다. 이 때려 죽일 년놈들, 너거들이 그라고도 사람 새끼가? 내 새끼, 훈이는 내가 키운다. 너거들은 나가서 너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. 평소 관절염 때문에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젖이던 할머니가 그렇게 훈이를 끌어안으셨습니다. 아비는 죄책감인지 안도감인지 모를 표정으로 훈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더니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습니다. 그 뒷모습을 보던 8살 훈이의 눈망울이 얼마나 슬펐을지 짐작이 가십니까? 하지만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. 더 큰 시련은 집안에 있었죠. 바로 훈이 할아버지였습니다. 아이고, 저 재수 없는 놈. 저거 애비 앞길 막고 들어앉았으면 밥값이라도 해야 할 거 아이가? 할아버지는 훈이가 눈에 띌 때마다 온갖 구박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. 훈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.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던지기 일쑤였고 어린 것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불호령이 떨어졌죠. 그럴 때마다 훈이를 감싸는 건 할머니뿐이었습니다. 우리 훈이한테 왜 그라는교? 어린 아가, 무슨 죄가 있노? 다 어른들 잘못아이가.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할아버지를 말리다가 떠밀려 넘어지기 일쑤였던 할머니. 할머니는 밤이면 훈이가 잠든 줄 알고 몰래 부엌 구석에서 숨죽여 오셨습니다. 아이고, 내 팔자야. 불쌍한 내 새끼 훈이. 아비 어미 없이 저 모진 꼴을 당하고 사니 내가 죄인이다. 내가 죄인이야. 하지만 여러분, 훈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. 자기가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우시는지, 자신을 위해 그 불편한 몸으로 얼마나 헌신하시는지, 초등학생 훈이는 엄마 아빠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. 친구들이 부모님 손잡고 놀러 가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.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. 자기가 울면 할머니 가슴이 더 아플 걸 알았으니까요.
대신 훈이는 해질녘 이면 혼자 놀이터 그네에 앉아 땅만 바라보며 꾹꾹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. 엄마, 아빠, 보고 싶다. 내 언제 데리러 올 낀데? 응? 그 작은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. 붉은 노을만 야속하게 타들어갔습니다.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세월이 6년. 훈이가 의젓한 6학년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.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, 손자 뒷바라지에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시던 할머니가 결국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. 훈아, 우리 훈이 할매가 미안하데이.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밥 잘 챙겨 먹고 할매 없어도 울지 말고.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.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떠나신 할머니. 훈이는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. 할매, 가지 마라. 내두고 가면 웃자냐고. 할매. 장례식장에서도 화장터에서도 상주 완장을 찬 어린 훈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.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, 나의 전부였던 할머니가 사라진 세상. 훈이에게 그보다 더 큰 지옥은 없었을 겁니다. 그리고 할머니가 떠나신 지 일주일 후,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. 방 안에 멍하니 앉아있던 훈이의 눈에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두꺼운 솜니불이 들어왔습니다.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우리 훈이 장가갈 때 주려고 아껴둔 거다 하시던 그 목화 솜니불이었습니다. 순간 훈이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할머니, 지금 저 차가운 땅 속에서 얼마나 추우실까?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는데. 훈이는 미친 사람처럼 그 무거운 이불을 꺼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무작정 산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. 다시 처음의 그 장면입니다.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소 앞. 훈이는 꽁꽁언 손으로 이불을 펼칩니다.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이불을 힘겹게 들어 할머니의 봉분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드립니다. 마치 살아계신 할머니 잠자리를 봐드리듯이 꼼꼼하게 정성스럽게. 할매, 많이 춥제. 훈이가 이불 가지고 왔다. 여기는 보일러도 안 들어온다 아이가. 우리 할매 아파가 추위도 많이 탔는데. 훈이는 이불이 바람에 날아갈까봐 주변의 돌들을 주워 이불 귀퉁이를 꾹꾹 눌러놓습니다. 그러고는 그 이불 위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그리움을 토해냅니다. 할매, 내 너무 무섭다. 할매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. 나도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되나? 내 혼자 어떻게 살아라고.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할매까지 없으면 나는 우야노 할매. 살을 내는 추위도 칠흑 같은 어둠도 훈이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. 오직 사무치는 그리움, 할머니를 향한 그 애끓는 사랑만이 그 산을 가득 메웠습니다. 하얀 눈밭 위에 붉게 퍼진 훈이의 울음소리가 그날 밤 온 산을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. 여러분,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이 산소에서 발견한 건 할머니 무덤을 제 몸처럼 감싸고 있는 커다란 솜니불자. 그 옆에 웅크리고 잠든 작은 아이였습니다. 다행히 훈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훈이가 보여준 그 행동은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얼룩진 세상에 너무나도 아픈 경종을 울렸습니다. 자식을 버린 비정한 부모, 어린 손자에게 상처만 준 할아버지, 그 속에서도 꽃처럼 피어난 할머니의 희생과 그 사랑에 보답하려 했던 어린 손자의 순수한 마음.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
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?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.